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제부터 선거가 본격적으로 돌입해가지고 길거리 보면 선거 유세하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들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선거 때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배지 달고 국회의원 되면 그저 정쟁만 일삼고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서 그저 쓴 웃음이 납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여러분들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밥값을 했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적에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프랑카드 그 현수막을 붙인 걸 본다든지 후보 나온 사람들 명함 주면 명함을 이렇게 모아서 무엇을 한다 할 것이냐 하는 공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바라는 그런 그 공약은 없고 그저 엉뚱한 그 터무니없는 뭐 지방자치단체 그 시나 구가 할 일들을 그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공약이야 뭐 지키는 사람도 있고 다 그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공약일 뿐인데요. 제가 관심 있게 갖는 것은 내가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줄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0.72명이 되던 것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이러다간 0.7에서 0.6968로 6대로 6명대로 줄 거 아니냐 0.6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나라가 큰 걱정입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먼 훗날의 이야기다 해서 그러는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방송을 해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돌아가시는 분은 3만 명 1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 명대.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사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가 있는데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죠. 근데 아들도 애가 둘이고 딸도 애가 둘입니다. 제가 한 사람만 한 애만 더 하나만 더 좀 낳아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납니다. 물론 결혼해서 2명 아이를 낳는 것도 요즘 시대를 볼 때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참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참 걱정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줄어드는 어린이들, 줄어드는 인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방송을 해드리고, 또 하나는 대량 살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핵무기가 지금 현재 뭐 여러 개 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핵무기는 아주 다량 인명을 해치는
그런 무기 아닙니까?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이북에서 핵을 개발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김정은이는 남한에 핵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해서 정말 걱정이 태산 같고, 정말 이 공산당들 못 믿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한다. 1월 한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 무엇인가. 1월 출생아 전년보다 7.7% 줄어 결혼은 1년 새 11.6% 늘어 2만 건.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 1000명대로 떨어졌다. 1월 기준 최저 수준이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0.7명대로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 1442명으로 1년 전보다 7.7%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 1월 5.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감소했다. 다만 출생아 수는 10개월 만에 2만 명대로 회복했다. 지난해 3월 2만 1218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1만 명대를 유지해왔다. 출생아 수는 연초에 높은 경향을 보여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모들이 학년 시작에 맞춰 1월에 출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 충북은 증가했지만 다른 15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전년 1월 683명에서 올해 1월은 705명으로, 충북은 같은 기간 700명에서 732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1월 사망자 수는 32,49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 1월의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크게 줄면서 인구는 1만 1047명 자연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감소 흐름을 계속 유지해왔다. 지난 1월 결혼은 2만 8건 이루어지며 1년 전보다 11.6%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작년 1월에는 설 명절이 있어 20일이 어떤 반면 올해는 22일로 더 많았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혼 건수도 7,940건으로 집계돼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5% 늘어났다. 지난 2월 인구 이동은 65만 5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다. 이동자 수는 월별로 보면 2022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인구 이동률은 16.2%로 전년 같은 달 대비 소폭 증가했다. 시도별 순 이동을 보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이탈 양상이 두드러졌다. 경기는 4,972명,
서울은 3,134명, 인천은 3,071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됐으나 경남은 3,326명이 마이너스, 경상북도는 1,631명이 마이너스, 전남은 1,260명이 마이너스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인구는 수도권에는 좀 늘어나고 지방은 계속 줄고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된다는 얘기죠. 수도권에 거대 수도권이 되는 거죠. 여튼지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줄고 잠깐 결혼이 좀 많아지긴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아이들 이 자꾸 인구가 주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큰 걱정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봐도 뭐 중국도 인구가 준다고 그래요. 그만큼 중국도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들을 기피하거나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안 낳는 겁니다. 원래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구가 14억이나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는다 해서 한족들은 두 부부가 한 애만 낳는 것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를 했잖아요. 그 소수민족은 2명까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도 인구가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중국을 이탈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당분간 여권도 발행을 중지했다고 그래요. 중국도 지금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북엔 탈북이 있어서 골치 아프고, 중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니까요. 지금 뭐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하튼 이렇게 인구가 계속 주는 것은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도 늦었지요. 빨리 서둘러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늘 수 있도록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해결해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젊은이들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모든 돈을 다 지급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서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우주 비핵화에 지금 협상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러시아가 핵무기 위성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나서서 우주 비핵화를 하는 것을 나선다. 지금 세계 인구도 자꾸 주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이나 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입니까? 그게. 계속 지금도 아직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참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이런 정치는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0일 미일 정상회담 워싱턴에서 열리는데 우주의 평화적 이용 공동문서를 명기할 예정이다. 참 그래도 이 미국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나서고 그래요. 지금 조 바이든하고 지금 일본 수상하고 다음 달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건 전에 정상회담 했던 장면입니다만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만나면 정상회담 중에 우주 핵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그런 보도가 떴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우주 비핵화를 공동문서에 담는 방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토통신은 28일 복수의 관계자를 이용해 미일 정상이 우주 공간에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공동문서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르면 올해 각종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성 공격용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만큼 일본과 협력해 위협을 억제하려는 생각이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자신이 중시하는 핵 군축, 비확산의 일환으로 보고 미국과 함께 우주에서 군비 확산 경쟁을 막는 규칙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미리미리 대처하는 건 참 바람직한 거죠. 이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기존에 있는 우주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우주 조약은 1967년 미국과 옛 소련 등 세계 주요국들이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지구 궤도에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을 체결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조약 참여 국가는 114개국이다. 교토통신은 미일 정부는 조만간 지구 궤도에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동으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잘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돼요.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개발소를 부인하며 우주 핵무기 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이 소련에서 이 러시아에서 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나서서 우주에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지금 조만간 협의해서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서 세계 각국의 의견을 받아낼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자꾸 인구 주는 것을 줄이지 않도록 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그런 것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생명에 대한 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앞날이 큰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앞으로, 그 문제가 이번 선거 치르는 후보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공약에도 좀 구체적인 그런 안들을 좀 공약으로 걸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그것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여러분들 봄철이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교회로 나가셔서 맑은 공기도 마시시고 또 가벼운 운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예보에 의하면 황사가 또 우리나라에 지금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